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컨테이너 입문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 채널의 주 시청자분들이 40대 전후 남성분인 걸 봐서는 진지하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지인이 있는 경우, 지인이 있으면은 직접 지인한테 교육을 받게 되겠죠.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옆에 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제식 교육을 받게 되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편하죠. 아시는 분이니까 편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일단은 굉장히 귀찮고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 나의 사수로 모셔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 얘기 나올 때마다 네가 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널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평생 따라온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인맥이 친구나 친척 인맥으로 그닥 넓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도 워낙 편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크다 보니까 지인이 있으면 조금 편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지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막막했었는데요. 그 인터넷에 다음 카페에 보면 로 어쩌구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글 올려서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운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막 글을 써서 배우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글을 쓰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 나름의 고가의 장비입니다. 저렴하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열정 하나로 몰아보겠다고 했을 때 선뜻 키를 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입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YT로 먼저 입문을 하는 겁니다. YT라고 하는 것은 야드 트랙터라고요. 터미널 내에서 배에서 내려오는 컨테이너를 받아서 터미널 마당에 재는 역할을 하는 트랙터입니다. 오토이고요. 뼈대밖에 없는 그런 트랙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후진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회전 반경 등등, 그리고 터미널이 돌아가는 요령, 상하차 요령,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야드 트랙터로 입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드 트랙터 채용 공고는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닥 전문적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보들이 YT로 많이 입문을 합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는 YT 출신들이 여러 명 있고요. 그래서 YT를 먼저 몇 개월, 1, 2개월, 짧게는 1, 2개월 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을 타는 경우입니다.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YT 같은 경우는 터미널 내 마당에서만 돌아다니는 트랙터고요. 본선은 터미널과 터미널, 신항과 북항, 이런 식으로 터미널과 터미널을 오가는 일반 민간 차량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차 같은 이 정도 차의 수준들이고요. 본선을 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이 YT를 타다 보면 그 YT 하시는 분들, 동료분들이 생기면서 본선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통 본선에 부기사? 기사? 부기사?
주기사, 부기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기사는 차의 주인, 그리고 부기사는 이 차를 타는 또 다른 기사,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요. 보통 본선은 격일제, 2교대 근무라고 하죠. 2교대 근무. 굉장히 빡셉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24시간을 타고요. 그리고 짝지와 맞교대를 하고 또다시 24시간을 타고 그렇게 서로 맞교대하면서 30일 내내 차가 돌아가게 됩니다. 2교대 근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만큼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의 주인인 주기사 말고요. 이 부기사 수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기사 자리가 좀 나는 편인데요. 하지만 차주의 입장에서는 부기사가 초보일 경우에는 차주들도 썩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몇 개월 타다가 떠나버리거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차주들도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가르쳐주고 도제식으로 사수 부사수처럼 도제식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타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얘기했던 YT를 여러분이 탈 경우에는요, 본선 부기사 자리 YT 출신들은 차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의 크기에 대한 감각, 그리고 차를 돌리는 회전 반경, 그리고 후진, 내려오는 컨테이너를 받는 요령 등등의 기본기가 잡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YT를 한 1, 2개월 정도만 타도 본선 부기사 자리 정도는 좀 구하는데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본선을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선을 타고 여러분 차를 사서 시작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선을 타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요. 각 터미널을 일명 빠삭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죠. 터미널이 우리 집 앞마당처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터미널을 드나들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 차가 아니고 남의 차 부기사로 타는 거다 보니까 좀 빡세게 타게 되는데요. 운전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들이 연식이 있다 보니까 길 중앙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멈춘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한두 번은 꼭 겪게 되는데요. 그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렇게 고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런 경우를 배우게 되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길에서 고장나서 서가지고요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본선 출신이고요. 본선에서 배워서 제 차를 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인맥이죠. 수십 명의 인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은 같이 자기 차를 사서 이 일을 시작할 배우려고 온 초보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시면요 서로 초보들끼리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전국 각지로 쫙쫙 뻗어나가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소중한 인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운송사의 말만 듣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이쪽은 철저하게 우리 동료들의 말을 먼저 듣고요. 먼저 간 동료들이 끌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선에서 전혀 타인으로 만났지만은 수십 명의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선을 타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머리로 가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각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터미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본선에서 알게 됐던 그런 동료들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구내 식당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고, 일단은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YT로 기본기를 닫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초보를 바로 받아주는 곳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 받아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일이 좀 손에 익으려 그러면은 그분이 떠나버리죠. 그러면은 가르친 분들도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도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의무복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으면 기피하죠. 기본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주라도 똑같은 현상을 보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인도 없고 막막하신 분들은 인터넷만 계속 끄적거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의 항만들이 이 간만동 일대 북항 그리고 가덕도 쪽에 신항 이렇게 있는데요. 북항의 터미널 여러 개 중에서 구내식당이 해양경찰이 검문하는 검문소 바깥에 있는 터미널이 있어요. 그런 터미널에 구내식당 이런 데 점심때 가보시면요. 컨테이너 기사분들 정말 많이 식사들 하시고 커피 마시고 하거든요. 그냥 들이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입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시원시원하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적극성인 거죠. 저도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 굉장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모으고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이대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미널에서 직접 들이대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이거 먼저 해서 이렇게 해라. 제가 말하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음료수 하나 드리면서 이러저래 물어보면 친절하게도 다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컨테이너 트럭들이 퇴근해서 주로 파킹을 하게 되는 차고지라 그러죠. 차고지는 해경이 검문하는 검색대 안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바깥에 다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들이대셔도 가르쳐 줍니다. 일단은 출근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좀 피해 주시고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저녁 시간대? 그럴 때는 다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친절하게 이해를 갖추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충분히 상세하게 대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었던 컨테이너 기사분들 다 순박합니다. 약간 단순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또 화끈해요. 꽁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물어보면 쿨하게 가르쳐줘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산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간만동 일대, 그리고 일단 간만동 일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석대 쪽에 산 위에, 그리고 기장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 대부분 다 컨테이너 트럭들입니다. 석대 사거리 쪽 살펴보시면 주차장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불 속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터미널도 들이대보고 그리고 주차장도 들이대보고 그러면 금방 파악됩니다. 인터넷으로 글 쓰고 누가 답변 달아주기를 기다리는 거 저도 해봤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 모카페 글 써보시면요. 전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주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별 도움 안 되는 답글들만 쭉쭉 달리기 때문에 직접 나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면허를 안 따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그 시험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딸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차주들이 그 면담하거나 채용 면담 같은 거 할 때 면허를 어디서 땄느냐 이것도 물어보는 차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혼자 땄다 그러면은 좀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라서 뭐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요. 컨테이너, 레카, 그리고 버스 전부 다 시험장에서 그냥 무작정 들이대면서 다 취득을 했습니다. 저도 본선 면접 볼 때 그런 얘기 하니까 차주가 좋아라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일단은 이 교육 방식이 도제 방식이에요. 사수, 부사수 방식이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사수는 부사수 열심히 가르쳤는데 좀 가르친 만큼 오래 좀 근무를 해주고 차도 안전하게 타주고 이러면은 사수, 차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받아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 1, 2주 배우고 가버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차속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 의지를 많이 보이시는데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본기를 닦아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YT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YT는 신안 가덕도 같은 경우에 부산 연산 노타리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버스가 오거든요. 그거 타고 가서 일하고 그거 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이래저래 글 쓰고 답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이신 분들은 간만동 일대 그리고 석태 일대 그리고 간만동 일대 식당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직접 들이대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옛날 제 동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짐 싸들고 한 달 내려와서 배우는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호주에서 멀리 호주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호주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아시죠?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오토밖에 몰아본 적이 없는 승용차밖에 몰아본 적 없는 호주의 트레라 기사들을 보고 로망을 느껴서 왔다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와서 왼쪽 핸들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수동을 처음 몰아보고 이 큰 차를 처음 몰아보는데도 그 적극성 하나로 열심히 같이 일하던 저희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YT를 한 달, 두 달 탔었나? 거기서 어떤 분의 추천으로 본선으로 옮겨와서 본선에서 또 한 몇 개월 타고 다시 또 중장거리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옮겨가면서 이 일을 배웠었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 블로그나 이런데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니면 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올라오는 의견을 보고 제가 또 다음 영상 어떤 거 준비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조회수도 잘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지금 신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번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출근할 때 왼쪽에 거울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한 거고요.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더 궁금하신 거는 블로그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문법이었습니다. 결론인즉슨 이불에서 발차기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적극적으로 나와서 찾아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